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도 과정에서 미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접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관리비가 500만 원 가량이 밀린 것을 확인을 하고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을 때에는 이 집합 건물에 관한 미납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과 연체료 부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 200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점유자와 이제 명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는 이제 지금 뭐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이겠죠.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도 없고 대신에 이제 이사비를 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명도를 위해서 이사비를 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상 금액이 여기서 200만 원, 여기서 150만 원,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이 명도 과정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미납 관리비 공용 부분이든 전유 부분이든 전부를 다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사 차량이 출입하는 것도 막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민원 관리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까지 합하면 전체 부담할 금액이 650만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과연 이런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사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관리사무소는 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정권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을 관리사무소는 따르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사 차량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에게 인지를 시키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계속 해보면 관리사무소 입장은 일관되게 전부 다 납부를 해라,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위에서 입주대표회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낙찰자에게 그냥 강제 집행을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면책할 거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납관리비 전부를 다 납부를 하고 명도가 끝난 이후에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비체변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자기에게 채무가 없는 것을 알고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겠다라고 전제하고 이것을 이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떠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을 다 해버린 상태에서 여기 오히려 이제 집행이 끝나버리면 관리사무소 입주 대표 회의에서 이 낙찰자를 상대로 여기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제 집행 비용도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할 때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강제 집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 이후에 보관 장소에 이 유치동산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이사갈 장소에 바로 그쪽으로 이사를 실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리비 부분이 이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지를 하시고 입찰가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관리사무소와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이 이사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